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CXL 관련 영상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또 CXL 투자하면 고점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CXL이 단순 테마로 끝날 이슈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CXL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표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통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조금 더 이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테마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하락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CXL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CXL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대충의 개념은 아실 겁니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계산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연결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연결하냐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와 GPU 간에, 그 다음에 GPU와 메모리 간 또 CPU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해요.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번역가들 다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 CXL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칩 간의 인터페이스를 그냥 다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시 통역가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함에 의해서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CXL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해서 하드웨어적인 개념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풀링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집중합니다. 물론 이거는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쪽에 좀 집중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끌어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노는 메모리를 좀 끌어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D램이 HBM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HBM은 용량을 늘리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많이 저장을 하고 그만큼 빨리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이 크죠. D램 같은 경우는 용량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과 이 D램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CXL D램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던 CXL 2.0 버전의 D램입니다. 최근에는 3.1 버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건 요거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D램이 이렇게 촘촘하게 여기 박혀 있죠. 이걸 여기 보시는 것처럼 CXL 컨트롤러가 메모리를 컨트롤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 D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CXL D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낸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건 CXL 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CI 기반의 CXL을 또 적용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 슬롯,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PC에 우리가 메모리를 꼽는 슬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롯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XL D램을 꽂으려면 다른 뭔가 예를 들어 메인보드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 없이 비용 없이 그냥 기존에 쓰는 거 그대로 그냥 꽂으면 CXL D램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죠.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CXL 기반의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상용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CXL D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풀링이 어쨌든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는 CPU당 할당되는 메모리가 다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CPU당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16개 정도의 메모리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메모리 풀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풀링은 뭐냐면 하나의 메모리, 흔히 말하는 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브릭으로 연결을 해서 조직으로 연결을 돼서
하나의 우물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에 메모리 박스를 막 넣어놓고 각각의 이제 CPU를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죠. 뭐 여기에 예를 들어 100기가의 메모리 용량이 있다면 나는 10기가만 필요해. 나는 한 50기가 필요해. 나는 한 5기가만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각각이 알아서 다 하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패브릭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메모리 효율이 높아지겠죠. 비용이 조금 더 절약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만큼 비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침투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로 좀 자리 잡으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CXL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XL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수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는 기판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일단 기판 섹터냐? 여기 그림에서도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CX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기판이 기존에 있던 D램의 기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판의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판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건 기판의 ASP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판 업체 중에서 그럼 어떤 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실제로 CXL과 관련돼 가지고 CXL D램, CXL SSD 기판 자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XL과 관련된 직접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삼성전기, 지금 이 CXL 관련 기판, 그 CXL D램, CXL SSD 관련해서 기판들이 대부분 다 FC-BGA 방식이거든요. 결국에는 FC-BGA 이 기판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당연히 수혜를 안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FC-BGA 라인을 많이 깔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핫하지 않습니까?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 좀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네오셈과 엑시콘 같은 경우는 CXL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됩니다. 근데 CXL용 검사 장비가 막 따로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 방식대로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은 다 CXL 관련 부분의 검사 장비를 당연히 생산을 할 겁니다. 다만 네오셈과 엑시콘 자체가 좀 이슈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CXL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같이 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종목 역시도 단순 테마는 아닐 것이다.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CXL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여기 IP와 설계와 관련 부분, 뭐 CXL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 팹리스 업체들이. 저는 이게 진짜 확실하게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오는 섹터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두가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CXL 관련 종목으로 좀 뜨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두가 왜 뜨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파두가 그 SSD 컨트롤러를 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파두 관련 부분을 많이 이제 CXL로 엮긴 하는데, SSD 컨트롤러 관련해서 글로벌 1위는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두가 마벨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특히 CXL과 관련된 부분에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또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파두는 테마로서는 뭐 조금 더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출을 낼 수 있을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실질적인 수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 모두, 특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과 메모리 컨트롤러 관련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와 관련된 IP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삼성의 지금 5나노, 물론 이게 저전력 반도체긴 하지만 5나노 쪽에서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관련된 IP는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좀 관계가 돈독하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어쨌든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피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메모리 P와 관련된 IP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핵심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잘 나눠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 신호를 또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하는 또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P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P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IP는 또 퀄리타스 반도체가 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IP 회사들 특히 팹리스 업체들의 특성상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조금 더 뒤로 밀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부실한 기업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올해가 IP를 공급하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타스 반도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좀 주가가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XL 관련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